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화면이 조금 바뀌고 플랫폼도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궁금해하셨던 어떤 뉴스를 보고 내가 생각하는 뉴스가 어떤 게 특징적이었는지, 그리고 관련주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구남자가 생각하는 시장은 어땠는지를 전반적으로 설명해주는 플랫폼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말이죠.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음 주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그대로 갈 건데, 과거와 다르게 제 얼굴은 더 이상 비추지 않고 화면을 비추면서 조금 더 글자를 크게 하는 방향성을 가져가 볼까 합니다. 그러면 2024년 7월 1일 월요일 시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리를 하자면 시장이 좋다고 덤비다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대장주는 비만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하나 특징은 오늘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죠.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반도체 섹터, 바이오 섹터, 미용기기, 그 다음 화장품은 나쁘지 않은 수출입 데이터를 보여줬다. 하지만 2차 전지는 사람들의 기대감과 다르게 NCM 양극재와 NCA 양극재가 데이터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로 가보겠습니다. 280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저는 이렇게 주황색 자주색이죠. 자주색으로 추세선을 그어봤는데 제가 이탈하면 안 된다는 선을 요 파란색 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서 아직까지는 크게 위로도 살짝 열려 있지만 아래로도 열려 있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라서 지수를 어설프게 예측하거나 조금 더 무리하게 베팅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은 아이고 코스닥은 847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자, 오늘 딱 추세를 보면 추세 하단에서 딱 돌려야 될 자리에서 돌리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파란색 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지수의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7월 1일 월요일 시장을 정리를 해보자면 눈치 싸움이 정말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2차 전지가 살아나나 했다가 바이오가 굉장히 오늘 강했고 그 중에서는 비만 치료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좋아지려고 하다가 그대로 패대기를 당해버렸고 조선주가 너니 하다가 또 애매한 모습, 자동차도 애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익 순매수가 요런 숫자가 나왔고 비차익이 바스켓으로 겁나 팔았네요. 그래서 저는 차익 순매수는 나쁘지 않았으나 비차익으로 바스켓으로 패대기 치는 물량이 대거 출회했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나쁘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잘 버텼어요. 지속적으로 담았던 반도체 중에서 물량이 좀 꽤 나왔고, 그리고 변압기 관련 기업들 위주로도 하락이 크게 나왔던 시장이에요. 하지만 미국 선물 지수는 생각보다 좋게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 시장을 보고 나서 내일 아마 한국 시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선택을 받은 것은 바이오와 2차 전지였고요. 자, 개인들은 오늘 대부분 팔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선물에서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모습을 보여준 게 특징적이었고 금융 투자도 오늘 많이 담았네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돈이 많은 외국인과 기관 이 둘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본 첫 번째 중요한 뉴스는 우크라이나 젤런스키가 종전에 대한 제스처를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보다는 건설 기계 쪽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섹터가 아닐까. 그래서 뭘 봐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저는 현대건설기계, 두산밥켓, 현대인프라코어, DI파워를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강심장인 분들은 급변하는 테마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2차 전지 관련 뉴스라고도 생각되는데요.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조금 밀리는 토론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 하향 추정치에 대한 관련 보고서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준 2차 전지의 단기적 상승 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조금 눌릴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과 같은 급한 상승은 조금 탈출의 기회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이든에 대해서 후보 교체론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IRL 법안을 폐지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나는 2차 전지를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배열에 가까운 관련 기업들만 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본 세 가지는 대주전자 재료, 에코앤드림, TCC 스틸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트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뭐 아직까지는 저는 보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주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본 뉴스는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공장이 2년 만에 가동률 1위를 찍었다고 합니다. 자, 원래 인도네시아 쪽은 이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기업들이 이 인도 쪽에 진출을 조금 확대하고 가동률이 올라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국내는 물론 지금 현대차 관련 수치가 안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해외, 어차피 현대차가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국내보다 해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현대차 기아를 봐야 되냐? 근데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오늘 조금 쏟아져 나왔고 이 부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부품 쪽을 본다면 HL 만도, SL, 성화이텍, 서현이화, 화신 정도를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뉴스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하이엔드 동막을 통해서 수요 둔화, 업황 둔화를 뚫을 수 있을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8년까지 글로벌 점유율 80%를 80%면 안 되죠. 그러면 급등하죠. 30%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스페인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국내 동박 기업 중 유일한 흑자라고 하기 때문에, 자, 시장에서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7월, 8월인 만큼 우리는 이 기업을 한번 봐보면 어떨까요? 하지만 둔화의 상황에서만 보세요. 자, 만약에 물리거나 했을 때 수익 실현 손절을 못하고 추후에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버틸 거야, 이런 건 자유입니다. 그 책임은 본인이 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늘 블루엠텍이라는 기업이 삭센다 유통주로 부각이 되면서 거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비만 테마주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지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펩트론, 인벤티지랩 같은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차트를 만들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봉 LS라는 기업도 차트를 만들고 있었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왜 제가 차티스트는 아니에요. 일정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플러스가 되는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블루엠텍은 앞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으로 부각받을 수는 있는데 저는 바이오 섹터를 봐야지 비만은 테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테마를 본다면 저는 대장주를 본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뉴스는 모빌아이가 독일에서 완전 자율주행 레벨 4 교통 체증 테스트라고 한 부분은 뉴스를 봤는데요. 글로벌 기업 중 자율주행을 포기한 기업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나뉘는 상황이에요. 자율주행에 대한 뉴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는 모셔널, 인텔은 모빌아이, 요 두 기업과 테슬라라는 기업이 자율주행에서 살아남아서 지속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율주행 경쟁이 심화가 되면 주가는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보시고, 저는 관련 기업으로 현대오토에버, 모트렉스, HL 만도를 볼 것 같은데 나는 강심장이다, 변동성 강한 애는 누구야? 라고 했을 때는 라이콤을 봅니다. 자, 일곱 번째 뉴스는 애플이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혁신을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글로벌 빅테크 중에 한 곳인 애플이 이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하면서
혁신이라는 이름을 들이대는 상황에서 이 디스플레이는 접고 휠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 LG 디스플레이고요. 그래서 뭘 봐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아바코, 덕산, 네오록스를 저는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로는 아마존이 10년간 데이터 센터에 100조를 넘게 투자한다고 합니다. 평소 물론 씀씀이가 큰 아마존이지만 그 아마존 치고도 굉장히 큰 돈을 데이터 센터에 지출을 한 것을 본다면 인공지능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증빙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 그 중에서 클라우드 사업이 이 아마존의 주요 수입원이에요. 그리고 빅테크들이 큰 돈을 쓰는 산업은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지만 시총이 좀 작거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더 좀 비좋은 KINX, XM 정도를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요일 주요 뉴스와 특징 정리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